저는 생태환경문과 그림책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일거수 생태환경놀이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인천 하정초등학교 교사 조은영입니다. 여기 이렇게 했던 화면들이 있는데요. 2학년이라서 2학년 교과로 제가 재구성해서 했습니다. 가을아 어디니와 창제자율, 국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림책 6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그림책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일거수 생태환경놀이, 나무를 자르기 전에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요, 안드레스상을 받았는데, 여기 보이죠? 이게 뭐라고 느껴지시나요? 댓글 달으셔도 돼요. 이걸 가지고 저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는데요. 생태 환경 사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활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을에 추석 전에 제가 나뭇잎 10개만 말려서 보았는데 아직 단풍이 들기 전인 잎도 있었어요. 그때는 따뜻했으니까요. 그래서 쓰고 나서는 간단한 소감 한마디를 했더니 나무를 자르지 말고 나무한테 물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그 만든 걸 가지고 나와서 생태환경 나들이를 했어요. 나오기만 해도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저희 반이 24명인데 2학년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이 있는 아이들을 알아봤더니 통합학급 학생 1명과 남자 1명, 2명만 빼고 다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모둠을 지어줘서 같이 도와줘가면서 사진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화꽃 밑에서도 사진을 찍었고요. 나뭇잎으로 풀숲에서 찍기도 했고 이렇게도 찍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뭇잎들 되게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뭇잎 아트 콜라주라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여기만 그친 게 아니라 저는 모든 활동에서 생각한 느낌을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한번 표현해보라고 했더니 나무가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 내가 널 지켜줄게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나무를 자르기 전에 꽃시장 새들이 와서 사는 모습에 대해서 아이들이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그림책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일거수 생태환경놀이 나무늘보가 사는 숲에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팝업책이에요. 그래서 국어, 마음을 짐작해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와 가을아 어디 있니? 생태환경놀이에서 배움 질문 생태환경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재미있는 건 나무늘보 찾기 놀이입니다. 이렇게 여기 중에서 나무늘보가 보이시나요? 여기 나무늘보가 보이시죠? 그래서 팝업책을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숲이 울창하고 나무도 많았어요. 많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숲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된 게 있어요. 빨간 게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크루 단서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나무늘보가 어디니? 라고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금방 찾더라고요. 여기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숲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래서 나무늘보가 어딨니?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 있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숲을 파괴하는 모습인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울창했던 숲이 나무 한 그루 정도만 남는 숲이 돼버린 거예요. 나무늘보가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나무늘보 집을 보호합시다 라고 나무늘보를 그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펫박스를 가지고 나무를 그려주고 아이들 보고 갖고 온 나뭇잎으로 한번 풀칠도 해보고 편지도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낙엽 생태환경놀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나무늘보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동물들이 정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베어서 그래요. 우리가 많이 쓰는 종이, 상자 모두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도 생명이니까 종이 대신 박스로 그림을 그립시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고 또 오히려 또 활동하는데 훨씬 더 재밌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리고 나무늘보에게 편지를 썼어요. 거긴 참 평화로운 곳이야. 거기에 나무들이 많아서 그렇지 사람들이 나무를 베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X예요. 사람들이 나무를 베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를 보호하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제가 예로 들어서 나무늘보에게 편지를 써도 되고 어른에게 써도 되고 내가 다짐을 써도 돼 라고 이렇게 좀 넓게 얘기를 해줬더니
나무늘보에게 편지를 썼어요. 평화롭게 계속 살길 바래.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나무를 함부로 베지 말라. 동물들이 보금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썼고요. 나에게 다짐으로는 나무야, 나무 아끼고 나무를 베지 않기, 이렇게 학생이 썼더라고요. 이러면서 생태 감수성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책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일거수 생태환경 놀이입니다. 곰이 강을 따라갔을 때, 이거는 그림책의 유명한 상인데 칼테코상을 수상한 아너스 작품입니다. 곰이 너무 귀엽지요. 그래서 그림책 창제 자료를 했는데요. 브릭 생태환경 놀이라고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하이파이브 챌린지를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4명당 하나씩 블릭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6상자가 돼서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블릭으로 만드는 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곰이 강을 따라가면서 만나는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은 따라갔을 때 개구리, 거북이, 비버, 너구리, 오소리, 오리까지 이렇게 만나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행복해 보이죠? 재밌어 보이고 친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펫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기다랗게 만들고 브릭으로 만든 것을 옮기면서 전시해보자. 그리고 너희들의 생각과 느낌도 한번 써봐. 그래서 펫박스를 활용한 강을 따라가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릭 생태환경 놀이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학생들이 오리라고 줬어요. 그리고 싸우지 말고 지구를 아끼고 분리수거를 잘할 거야. 이렇게 막 썼고요. 요거는 뭐 같은가요? 학생들이 아까 곰이 만난 친구 중에 하나인데 댓글 써주셔도 돼요. 거북이래요. 곰아, 너는 참 좋겠다. 친구들이 많아서 자연에서 살아서 너는 그리고 참 부탁이야. 자연에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줘. 사람들을 혼내줘. 곰한테 부탁한 거예요. 버리는 사람한테 혼내주라고. 참 귀엽죠? 그리고 거북이도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얘는 비버래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번째, 그림책 배우고 실천하는 일거수 생태환경 놀이입니다. 선인장 호텔입니다. 사실 이 그림책은 저희 애가 지금 되게 컸는데 아기 때 읽어줬었어요. 보림에서 나왔던 건데 여기 보면 호텔 선인장이라는 말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선인장 호텔인데 호텔리어 연속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호텔의 투스객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게 투스객이고요. 이거는 선생님 제가 연수 중이에요. 끝나고 할게요. 여기 보면은 사바나에 사는 커다란 선인장이에요. 근데 이 선인장은 어느 정도로 크냐면 남자 성인의 10배 크기로 크대요. 그리고 생명도 한 200년까지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봐서는 사막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펫박스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는 투스객을 한번 그리고 왜 선인장 호텔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막에 선인장이 없다면 많은 동물들은 어디서 먹이야 지낼 곳을 찾을까요? 라고 했더니 학생들 스스로가 답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은 누가 사니? 그랬더니 지네가 살아요. 딱따구리가 살아요. 신나서 그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마음을 전하기를 했습니다. 나의 집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거 클레이로 선인장을 만들어서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화면이 너무 작을까봐 걱정인데 괜찮으신가요? 5번째, 그림책 네,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요. 일거스 생태환경 놀이, 생태 감수성 높이기. 이 책은 클레이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렇게 나무에 관한 책을 제가 항상 관심이 있어서 찾았는데 별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이거를 읽어주면 아이들이 멀리 있던 아이들이 점점 저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이게 배움 점프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느끼는 책들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는 국어 인상 깊었던 일을 재구성해서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참 좋다. 왜 좋은지 너네들이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봐 라고 했더니 글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무는 행복하다, 나무는 고맙다, 나무는 즐겁다, 나무는 사랑이야. 그 시 같죠?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한 느낌을 썼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 나무야 내 친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소중한 내 친구야 나무. 저절로 생태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또 아이스크림몰에서 제가 이거 자석을 샀어요. 근데 이거는 재활용이 항상 가능하더라고요. 이 스티커가 많아가지고 계속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서 나의 이름을 생태환경으로 넣어서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신나가지고 했습니다. 그 대신 이름은 크고 진하게. 그래서 지구를 부탁해 라고 해서 지구를 지키는 나의 이름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못 가렸네요. 다음 6번째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림책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입니다. 이때는 업사이클링 생태환경 놀이를 했습니다. 병뚜껑 알까기 놀이를 했는데요. 학생들한테 병뚜껑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5개만. 그랬더니 처음에는 뭔가 했더니 이렇게 색깔, 근데 팁이 있다면 같은 색이면 안 돼요. 5개를 서로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책상을 이렇게 놨을 때가 가장 집중도가 높고 저절로 배움 점프가 일어나요. 학생들이 막 몸이 다가가서 신나서 했고 중요한 거는 병뚜껑을 엄청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병뚜껑에 이런 변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고요. 업사이클링인 거죠. 어떻게 봐서는. 쓰레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펫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캠페인 했어요. 업사이클링 캠페인을 했습니다. 환경을 살리자 해가지고 또 이것도 읽었어요.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학생들하고. 정말 다행인 건 제가 2학년, 정학년이잖아요.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협력교사님이 계셔서 충분히 학생들과 가서 밖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햇볕도 쬐고 웃으면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태환경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혼자 찍고 싶은 사람 혼자 찍어도 돼, 같이 찍고 싶은 사람 찍어도 돼 해가지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예쁘죠. 요거는 너무 제가 여름방학 때 한번 이케아를 갔더니 제가 좀 말하면 사람들이 약장수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케아에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이렇게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태환경 실천 모둠 세우기를 했어요. 1학기 때는 2학년이라서 어려웠는데 근데 요즘에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모둠 활동을 처음 시작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줄 모둠이 아니라 4명이 한 모둠으로 진짜 옛날 모둠처럼 책상도 붙여면서 모둠 활동을 했고 모둠의 주제를 생태환경 모둠, 실천하는 모둠으로 한번 세워봐. 그래서 모둠 세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합시다. 쓰레기를 자연에 버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재활용해. 우리 모둠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 3가지를 한번 써보자.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너무 재밌죠. 슬픔 지구가 우리가 지키면 이렇게 행복해져요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2학년 아이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 모둠은 행복한 지구와 자연을 만들자 모둠이에요. 그리고 여기 모둠은 깨끗하고 행복한 지구를 만들자 이렇게 모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테트리스 같은 걸 줘서 1단계, 2단계 선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환경인데 이것도 펫박스를 활용을 했어요. 이 박스는 팁이라면 교과서 갖고 왔을 때 위아래로 덮는 중간에 덮는 펫박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잘랐더니 이렇게 반듯하고 가벼운 모둠 안내판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제가 막 정신없이 막 달려왔는데요. 6가지 그림책을 가지고 생태환경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생태환경 감수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 이렇게 함께하면 즐겁고 함께 나누면 업그레이드 된다고 제가 항상 수업 나누는 교사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찾아오셨는데 항상 저도 그래요. 새로운 거 가서 배우면 하나라도 얻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라도 얻고 갔으면 좋겠다는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워크숍은 이걸로 마무리됐고요. 혹시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뭐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제가 이 메타버스는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 보조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여기 명단을 보니까 우리 반가운 석경아 선생님도 왔네요. 반가워요. 네. 그러면 제가 리허설을 못해서 죄송한데 여기 보면 뭐 만족도 조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라도 배우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부장님. 아유, 반가워요. 너무 걔는 정말 저기 후배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그게 되게 기특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혹시 우정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혹시 더 필요하거나 자료가 있으시면 아마 전달을 해주실 거예요. 저희 사이트 있잖아요. 초등나눔 자료 나눔 있잖아요. 거기서 참고하셔도 되고 또 저한테 또 개별적으로 인천 하정초등과 조은영 선생님한테 필요한 자료 있으면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박수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전달을 못했는데 효성남 선생님 보조 활동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